안녕하세요, 홀썸입니다. 밥은 한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죠. 그렇기 때문에 밥을 잘 먹는 것만으로도 식생활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어요. 가속노화, 저속노화. 최근 건강에 관심이 많은 분이라면 다 들어본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아산병원 노년내과 정희연 교수님이 노화의 속도를 바꿀 수 있는 여러 요인을 설명하며 유행하고 있는 말이죠. 정희원 교수님은 우리가 먹는 밥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진행되는 노화의 속도를 바꿀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한국인이 매끼 매일 먹는 밥만 바꿔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죠. 흰쌀 백미는 고도 정제된 탄수화물로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적어 포만감이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미밥을 잡곡밥이나 다른 통곡물이나 콩을 섞어서 먹는 것만으로도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고 몸의 염증을 줄여 노화의 속도를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백미는 당지수, 당부화, 단백질, 식이섬유, 그리고 비타민, 무기질 등 미량 영양소 관점에서 타 잡곡보다는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백미만을 먹을 것이 아니라 단백질과 식이섬유의 함량이 높은 다양한 잡곡과 콩을 섞어 먹는다면 노화 지연에 더 이롭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현대인의 식생활에서는 식이섬유와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보강된 매일의 주식인 밥을 바꿔주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어요. 고도로 정제된 곡식이 아니라 우리가 홀그레인이라고 말하는 통곡물, 그리고 콩 등의 비중을 높여 나가는 겁니다. 마트에 가면 잡곡, 혼합곡으로 이미 디자인해서 나온 제품들이 많죠. 그런데 이러한 저속 노화밥은 극단적으로 식이섬유와 단백질 양을 늘리는 것보다는 자신의 몸에 맞게 서서히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소화기가 약한 어린아이나 어르신들은 자칫하면 소화기에 무리가 갈 수 있어 너무 식이섬유를 많은 밥은 컨디션의 저하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또한 자가면역 질환을 비롯한 질병이 있으신 분들도 무턱대고 잡곡을 과하게 섭취하면 문제가 될 수 있죠. 백미를 먹어야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니 밥을 지을 땐 충분히 건강 상태를 고려하세요. 그래서 저는 저속노화밥을 할 때 스펙트럼의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식이섬유와 단백질의 양을 천천히 늘려가면서 자신한테 맞는 저속노화밥을 찾아가는 거죠. 특히 글루텐을 조심하는 저의 식단은 글루텐을 포함한 보리, 통밀, 파로 등은 넣지 않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연성 알러지가 높게 나온 옥수수도 저에겐 자주 먹기엔 좋은 식재료가 아닐 수 있어요. 더불어 콩도 유기농의 넌GMO 인증 식재료를 사용하면 훨씬 더 건강한 밥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5가지 유형으로 저속 노화밥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제가 임의적으로 만들어 본 유형입니다. 첫 번째 유형은 당지수가 낮은 백미와 허브의 조합인 항염 허브밥. 두 번째 유형은 당지수가 낮은 곡식과 백미를 섞은 잡곡밥. 세 번째 유형은 당지수가 낮은 곡식과 채소를 섞은 채소밥. 네 번째 유형은 당지수가 낮은 곡식, 백미, 콩류의 조합인 콩밥. 마지막 유형은 네 번째 유형에서 콩류의 비중을 많이 높인 유형입니다. 저한테 제일 맞는 밥은 1번, 4번, 5번이었고 남편과 아들은 2번, 3번이 제일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유형은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맞게 찾아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참, 또 쌀을 이용할 때 건강에 이로울 알아두면 좋을 3가지 팁이 있어요. 첫 번째는 충분히 씻어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현미든 백미든 중금속의 하나인 비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씻어주는 것만으로도 비소를 상당 부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항성 전분밥을 필요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밥을 한 후 한 김 식혀 냉장 보관을 6시간 이상 한 후 먹으면 저항성 전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혈당 관리에 유리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쌀을 잘 밀폐하여 보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쌀은 도정 후 산패가 일어나기 때문에 산소와 수분의 접촉을 최대한 적게 하는 게 좋아요. 너무 더운 곳보다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게 좋죠. 진공 보관도 좋은 방법입니다. 너무 한 번에 대량의 쌀을 사기보다는 소량으로 구매해서 도정 날짜가 가까운 곡식을 고르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자, 그러면 한 가지씩 유형별 제가 만들어 본 저속노화 밥들 같이 만들어 보시겠어요?
여러분은 바스마티 쌀을 들어보셨어요? 장립종에 속하는 쌀로 안남이와 함께 잘 알려진 쌀이죠. 찰기가 많기보다 날리는 쌀로도 많이 알려져 있어요. 바스마티 쌀은 일반 백미와 비교했을 때 GI 지수가 낮고 식이섬유가 더 많아요. 그래서 혈당 관리에 유리한 쌀 품종입니다. 바스마티 쌀은 직구 사이트 등을 통해서 구매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이 바스마티 쌀로 밥을 지어볼 거예요. 듣고 분량의 바스마티 쌀을 백미와 마찬가지로 잘 씻어줍니다. 잘 씻은 쌀을 냄비에 넣고 물을 쌀과 동량 또는 쌀보다 약간 적게 부어주세요. 강황가루를 넣어줄 거예요. 강황은 향신료 중에 항염 및 항산화에 좋기로 알려져 있어요. 강황의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우리의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줄 겁니다. 8분의 1 스푼 정도 아주 작은 양만 넣어줄 거예요. 강황은 색과 향이 강하므로 다소 강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량으로 넣기보다는 소량으로 조금씩 넣어가며 자기에게 맞는 양을 찾아가는 것이 좋아요. 숟가락으로 강황이 잘 섞이도록 저어줍니다. 강황이 물에 잘 섞였으면 소금을 조금 뿌리고 올리브 오일 한 큰술을 둘러줄 거예요. 그리고 보글보글 끓을 때까지 강불에 둡니다. 물이 끓어오르면 불을 약불로 낮추고 뚜껑을 닫아 15분, 20분가량 밥을 지어줄 겁니다. 20분이 지나면 불을 끄고 5분간 뜸을 들입니다. 밥이 다 완성되었어요. 색이 너무 아름다워 더 매력적인 강황 바스마티 라이스입니다. 보시다시피 찰진 느낌보다는 밥알 하나하나가 잘 느껴지는 좀 드라이한 느낌이 있어요. 밥을 잘 저어준 후 전용 용기에 담아 저항성 전문밥을 만들 거예요. 냉장고에 넣어 6시간 이상 쿨링한 후에 다시 데워 먹으면 됩니다. 간단하죠? 기장과 수수는 식이섬유가 백미보다 많고 비타민 B군과 미네랄이 많은 작물이에요. 백미와 섞어 먹으면 좋은 저희 집 주요 소비 작물입니다. 수수와 기장을 얼마나 첨가할지는 몸 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오늘은 백미 2컵에 기장 4분의 1컵, 수수 4분의 1컵을 넣어 보겠습니다. 기장과 수수는 한두 시간 미리 불려두는 것이 좋아요. 쌀과 함께 깨끗이 씻은 후 압력솥에 넣어주세요. 잡곡은 압력에 밥을 내줘야 소화가 더 잘 되더라고요. 전자밥솥에 고압력 잡곡밥분으로 밥을 해줍니다. 다 완성되었어요. 구수한 향이 매력적인 기장수수밥이었습니다. 컬리플라워 현미밥은 저희 책 홀썸의 집밥 예찬에도 나와 있는 저탄수 반반 라이스와 비슷해요. 백미 또는 현미와 채소 라이스를 같이 섞는 겁니다. 브로콜리와 콜리플라워를 쌀알 형태로 자른 그러한 채소 라이스뿐만 아니라 곤드레 나물, 취나물 등 우리가 곧잘 먹는 나물 등을 넣어서 나물밥을 하는 것도 같은 방법이에요. 이번에는 현미와 컬리플라워 라이스로 밥을 지어보겠습니다. 저는 현미는 24시간 정도 충분히 불려요. 물에 넣어 냉장고에 보관하면 상할 위험도 없죠. 현미를 잘 씻은 후 냄비에 넣어주세요. 압력밥솥에 밥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소화는 더 잘 돼요. 그리고 컬리플라워 라이스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물을 넣어주세요. 콜리플라워 자체에 수분이 있기 때문에 물을 많이 넣으면 밥이 질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소보다 물을 좀 적게 넣어줍니다. 불에 올린 후 강불로 5분 정도 끓이다가 약불로 낮춰 20분간 밥을 합니다. 현미가 충분히 익을 때까지 밥을 해주는 것이 좋아요. 완성되었습니다. 컬리플라워 맛이나 향이 거의 나지 않아요. 그래서 백미 또는 현미랑 잘 섞어서 먹으면 컬리플라워의 달콤한 맛만 추가될 뿐 거의 그냥 밥과 비슷한 질감이랍니다. 먹을 만큼의 양만 보관 용기에 넣어 보관합니다. 저항성 전분밥을 만들어도 좋고 냉동 보관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데워 먹어도 좋겠죠? 백미를 준비합니다. 반컵 기준이에요. 그리고 충분히 불려둔 현미와 병아리 콩을 꺼냅니다. 현미는 반컵, 병아리 콩은 1컵을 준비해 줄게요. 백미에 불린 현미를 넣고 불린 병아리 콩도 넣어줍니다. 재료들을 깨끗이 씻어주세요. 그리고 물을 넣어 냄비에 끓여줍니다. 물론 압력밥솥에 밥을 하셔도 좋아요. 끓기 시작하면 5분 정도 끓이다가 불을 낮춰 20분 정도 밥을 합니다. 5분 정도 뜸을 들인 후 뚜껑을 열어주세요. 단백질 가득한 병아리콩 현미밥이 완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렌틸 규리밥은 정희영 교수님이 자주 해드신다는 밥입니다. 렌틸, 규리, 현미, 백미의 비율을 4대 2대 2대 2로 담아주세요. 저는 그린 렌틸을 이용했는데 취향에 따라 블랙, 브라운 렌틸을 써도 좋겠죠? 레드 렌틸은 너무 퍼지기 때문에 추천드리진 않아요. 재료를 다 담은 후에 깨끗이 씻은 후 30분에서 1시간 정도 불려둘게요. 그리고 압력솥에 넣어 잡곡밥 취사 모드로 밥을 해줍니다. 다 완성되었어요. 렌틸콩 덕분인지 밥의 색이 꽤 어둡네요. 소분하여 담아줍니다. 너무 거칠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제 입맛에는 잘 맞더라고요. 수량만 먹어도 단백질 섭취량이 충분한 것 같은 렌틸 규리밥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만들어 본 스펙트럼 안에 있는 저속노화밥 어떠셨어요? 어떤 곡물의 종류와 배합이 여러분과 잘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늘 강조드리는 말이지만 무턱대고 모든 요리의 메뉴를 따라하기보다 꼭 몸의 컨디션과 건강 상태를 잘 살핀 후 나에게 맞는 밥을 찾으시길 바랄게요. 저는 오늘도 여러분의 홀쌈한 식사를 응원합니다.